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차트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시장이 우리를 놀라게 했죠?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미국이랑 한국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기관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수급 흐름을 중심으로 이번 주 시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전체 시장을 관통한 키워드 3가지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빅테크 실적. 이번 주는 매그니피센트 7 중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까지 5개 기업이 1분기 성적표를 내놨어요. 이 실적이 이번 주 시장 방향을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유가와 이란 리스크. 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를 훌쩍 넘겼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되면서 시장 내내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수급 역전. 한국 시장에서 4월 한 달 동안 개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반대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이 수급 역전이 코스피 역사적 상승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에요. 이 3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이번 주 미국 시장 전체를 수급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AI 테마 관련 자금의 움직임이 이번 주의 핵심이었어요. 화요일 오펀 AI 쇼크로 AI 종목 전반에서 자금이 빠졌다가 목요일 알파벳 아마존 실적으로 재확인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변동성 사이클이 단 이틀 만에 완성됐다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 그만큼 예민하게 AI 성장성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자금 흐름에서 섹터 로테이션이 꽤 자주 일어났어요. AI에서 경기 방어주, 다시 AI 관련주에서 유가 관련주로, 그리고 테크 관련주로 이런 순환이 이번 주 내내 반복됐습니다. 단일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어느 섹터로 돈이 몰리는지 추적하는 게 이번 주 같은 시장에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전체 기업 이익 전망이 견고합니다. S&P 500 기업 중 28%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재 순이익 마진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13.4%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수를 신고가로 밀어 올리는 펀더멘털 동력이에요. 이번 주 미국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AI 실적이 검증됐고 S&P 500은 7,230으로 주간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 4월 한 달 전체로 보면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4월 한 달 상승률 30.61%. 이게 1998년 1월 이후 28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에 30% 이상 오른 게 IMF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 역사적인 상승이 어떤 수급 구조에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4월 한 달 수급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2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에 6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반대편에서는요, 개인 투자자가 무려 14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개인 순매도 기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받아가는 수급 역전 구조가 4월 내내 이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즉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할 때 이후 시장은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외국인 포지션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한국 시장 이번 주 수급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의 가장 큰 수급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개인 매도의 구조적 역전이었어요. 14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개인 순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이 구조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와 맞물리면서 2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반도체가 이번 주 한국 시장 수급의 중심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4월 한 달 60%, 삼성전자가 35% 올랐고 반도체 ETF 중 일부는 40에서 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가 한 달에 2배 넘게 오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AI 서버용 MLCC 수요 기대가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인 덕분이에요.
세 번째, 섹터별로 보면 건설주와 조선주, 전선주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중동 인프라 투자 기대와 에너지 인프라 테마가 수급 유입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목요일처럼 유가가 급등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코스피가 3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가격 부담도 커졌고 일부에서는 셀인 메이 계절적 패턴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셀인 메이란 5월에는 주식을 판다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두 시장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한국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1. AI 실적이 반도체 수급으로. 화요일에 오펀 AI 쇼크로 인해 코스피 반도체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목요일은 알파벳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코스피가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이 그대로 다음날 한국 반도체 수급에 연결됐습니다. 이 유가로 인해 두 시장 동시 압박. 유가 상승은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한국에서는 에너지 수입국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목요일 유가 급등에 미국 다우와 한국 코스피가 동시에 꺾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3.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인한 코스피 수급. HSBC가 한국 증시를 중립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이머징 마켓 ETF에서 한국 단일국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됐어요. 외국인이 3월에 35조 원을 팔았다가 4월에 대거 되사들이는 패턴은 글로벌 자금의 한국 재유입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 한 줄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은 빅테크 실적이 AI 성장 스토리를 지켰고 한국은 외국인 수급 역전이 28년 만에 기록적 월간 상승을 만들었다 입니다. 수급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계속 돈의 흐름을 주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은 증시 일정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내외 시장을 움직일 굵직한 이벤트들이 가득합니다. 미국 고용지표, 빅테크 실적, ISM 서비스 지수까지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날짜별로 정리해드릴게요. 4일 월요일 중국, 일본, 영국 증시가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아시아 유럽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날이라 원달러 환율 변동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정상 개장하지만 거래량이 얇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도래합니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리면 청산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납품업체, 리츠, 임대업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월 온라인 쇼핑 동향도 오후 12시에 공개됩니다. 월요일 투자 전략입니다. 홈플러스 결과에 따라 유통 리츠 섹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 유지 결정 시 단기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고 폐지 시 납품 중소기업 충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 주요 시장 휴장으로 외국인 수급이 얇은 날이므로 소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비중 조절을 권장합니다. 5일은 국내와 중국, 일본 모두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돌아갑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무역수지, 4월 ISM 비제조업 지수,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3개의 굵직한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특히 ISM 서비스 지수는 연준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치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박람회 SID 2026이 열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국내 HNS하이텍, 4PM 반도체도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화요일 투자 전략. 국내 휴장이지만 미국 지표가 수요일 시초가에 반영됩니다. ISM 비제조업이 50 이하로 꺾이면 경기 둔화 신호로 국내 수출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니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세요. 또한 AMD 실적은 AI 반도체 수요 가늠자로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등 전망에도 직결될 수 있고 SID 박람회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 뉴스 나올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단기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실적 폭탄의 날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의 바로미터. 노보노디스크, 콘텐츠 제국 디즈니,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까지 3개 메가 기업이 동시에 성적표를 냅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M엔터테인먼트 등 1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서울 코엑스에서는 AI 엑스포 코리아 2026이 열립니다. 350개사 600부스 규모로 국내 최대 AI 전시회인 만큼 AI 관련 중소형주 모멘텀을 주목하세요. 수요일 투자 전략. 노보노디스크 실적은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인 한미약품 등 방향키로 해석하시면 되시고
디즈니의 스트리밍 구독자 수는 OTT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기준점이 될 거예요. 또한 4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되어 성장주와 채권의 동반 강세가 예상되오니 체크하세요. AI 엑스포 참여기업 테마 단기 급등 시 추격 매수보다는 박람회 종료 후 조정 구간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목요일 이번 주 실적 시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SK텔레콤, LG, KT&G, HD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등 무려 30개 이상 기업이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미국에서도 길리어드, 맥도날드,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경제지표도 중요합니다. 미국 1분기 비농업 노동생산성 잠정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이 수치들이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 투자 전략. 실적 발표 당일은 사실에 팔아라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기대치를 이미 반영한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실적 발표 전 포지션 정리를 고려하세요. SK텔레콤은 SKT 해킹 사고 영향이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에어비앤비 가이던스는 글로벌 여행 수요 온도계로 작용해 하나투어, 제주항공 등 국내 여행주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금요일입니다. 미국 4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평균 임금 상승률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세요. 이 숫자 하나가 6월 FOMC 금리 결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만 TSMC의 4월 매출도 공개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선행지표인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라면 필수로 체크하세요. 국내에서는 HMM 임시주총에서 본사 부산 이전 안건이 논의되고 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이 입항해 정유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요일 투자 전략. 고용보고서 시나리오별 대응입니다. 첫 번째,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시 인플레 우려가 재점화되어 성장주와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로 방어주와 배당주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취업자 둔화와 실업률 상승 시 6월 금리 인하 기대 강화로 나스닥 반등과 원화 강세로 이어져 IT, 2차 전지 등의 수혜로 작용합니다. 또한 TSMC 매출 역대 최고치 경신 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합니다. 주간 전략은 고용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포지션 가볍게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주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실적과 고용이 연준을 설득할 수 있을까입니다. 월화는 주요국 휴장으로 유동성이 얇은 구간이고 수목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형주 실적이 쏟아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고용보고서 하나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이번 주는 국내 증시가 어린이날로 화요일에 쉬면서 월수 사이 공백이 생깁니다. 미국 시장 흐름을 수요일 시초가에서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 밤 미국 지표와 실적을 꼭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들 체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첫 번째 미국 5월 2일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주초 반응을 주시합니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이란과 미국 평화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유가 방향성을 체크합니다. 네 번째, 연준 의장 교체 이벤트입니다. 5월 15일 파월 임기 종료로 시장 불확실성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 지속 확인합니다. 한국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5월 4일 개장 첫날 수급 방향이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지속이냐 차익 실현이냐 체크합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안정 여부입니다. 이란 협상 결과와 연동되니 지속 체크합니다. 세 번째, 코스피 7,000선 돌파 가능성입니다. 일부 증권사가 하반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도체 실적 모멘텀 지속 여부입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이번 주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차트였습니다.